결과적으로는 잘 선택을 한 것 같아요. 그 이제 일하는 것도 뭐 만족스럽고, 그리고 이제 기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좋아요. 일단은 벌이가 괜찮고요. 이제 캐나다에서 그 이제 유니온에서 일을 했을 때 벌이가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일을 하고 싶을 때 하고, 그리고 이제 뭐 휴가를 가고 싶거나 아니면 뭐 다른 일을 하고 싶거나 할 때 그렇게 조절이 가능해요. 한 회사에 얽매여 있지 않아도 된다. 그럼 이제 조금 불안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거예요. 그 이제 단기 프로젝트만 계속 하는 거니까.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계속 이런 스케줄을 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, 이제 제 기술력이 중요하고, 그리고 이제 그 기술력에 따라서 이제 그 밥벌이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, 아무래도 위험한 건 있죠. 그리고 이제 힘쓰는 일이고 몸이 고된 일인 것도 사실이에요. 뭐 그렇지만 이제 그런 이제 단점도 있는데, 어 내가 어디 아프거나 다치거나 뭐 이런 거에 관해서 걱정을 하지, 일을 못할 수 있다라는 거는 그렇게 걱정을 하진 않아요. 그 이번 일이 끝나면 이제 다른 데에서도 일을 잡을 수가 있고,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캐나다 전역을 다 보기 때문에 이제 캐나다 전역 어디에서든 이렇게 잡을 수가 있고, 이제 그쪽에서 머무를 수 있다라고 가정을 하고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일을 못 잡는다라는 생각은 안 해봤어요. 뭐 지금까지는 계속 잡았었고요. 일을, 예, 뭐 거의 대부분 잡았죠. 이제 겨울이 조금 많이 한가하긴 한데, 그래도 겨울에도 잡으려고 하면 잡긴 했어요. 그 이제 시급이 얼마냐에 따라서 이제 좀 달라지는 거긴 한데, 그 외에 복지 혜택도 괜찮아요. 그 이제 이빨이 아프다라든지 아니면은 뭐 마사지 받는 거, 그리고 이제 병원 가서 물리치료 받거나 아니면은 여기는 뼈 맞추는 것도 있거든요. 이제 그런 거 다 이제 유니온에서 일하면서 이제 커버가 되고, 어 시급이나 이제 연봉을 봤었을 때도 괜찮죠. 오버타임도 어느 정도 하고, 보통 한 1억 정도는 버는 것 같아요. 이제 저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기서 일하는 이제 다른 한국분 용접사들 같은 경우에 연봉이 한 그 정도는 되고, 한 1억에서 1억 2천? 그 이제 어떤 분야에서 일을 하는지에 따라서 그것도 또 다른데, 보통 시급은 한 42불, 45불 뭐 이 정도 돼요. 4만 원이 넘는 거죠. 그 이제 용접도 좀 분야가 다양한데, 티그 용접사 현장 용접이라고 하면, 그 플랜트 사이트에서 일한다라고 하면 보통 한 그 정도가 돼요. 물론 이렇게 좀 적게 받아서 한 38불 받거나 아니면은 그것보다 조금 더 낮아질 수도 있는데, 보통의 경우에는 시급이 그 정도가 되고, 그러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괜찮고, 그리고 이제 페이도 괜찮고 하니까는 만족스럽게 하고 있어요.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랑 부대끼고 이제 같이 무언가를 해야 되고 뭐 이런 것보다는 이제 내가 할 일이 정해져 있고, 그리고 내 기술로 하는 거고, 이제 내가 그냥 그 일을 내가 해야 될 일을 하는 거기 때문에 어
조금 인간관계에 의한 스트레스는 아무래도 사무직보다는 조금 덜 받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짧은 기간을 보게끔 되는 것도 사실이고요. 이번 일 끝나면 이제 다른 데 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만나고 뭐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래서 장단점이 있는데 저한테는 그런 점들이 이렇게 좀 잘 맞았던 것 같아요. 그래서 이제 물론 자기가 원하고 좋아하고 하는 일을 찾는 게 중요하고 이제 그런 일을 좀 이렇게 찾아서 하고 뭐 그래야 되는 게 맞지만 그렇다고 도전을 하지 말라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이제 생각지도 못한 어려운 점이 있다. 그 이제 그런 거에 관해서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. 그리고 이제 저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직업을 정하고 그거에 관해서 이제 알아봤잖아요. 이제 캐나다에서 용접사들이 어떻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의 그 오일 산업이 어떻게 되어가고 있고 그래가지고 이게 어떻게 될 것 같다. 그 이제 이민을 해가지고 여기에서 사는 거는 어떻다 이런 것들을 이제 조금 이제 감을 잡고 알아보고 이제 그게 만족스러워가지고 이제 그 일을 계속 하는 거고. 근데 이 일을 하다가도 용접 인스펙터라든지 아니면은 뭐 슈퍼바이저, QA, QC라고 이제 품질 검사 관리, 그 관리 감독하는 분야 쪽으로 넘어갈 수도 있어요. 물론 그게 그렇게 쉽지만은 않은데 자격증을 따는 거는 저한테 있어서는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그걸 하고 나서 이제 일자리를 구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. 그렇지만 할 수는 있다라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. 그 이제 용접사라고 해가지고 한평생 용접만 해야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지는 않아요. 뭐 부동산 투자에도 저랑 와이프가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용접을 계속 하기보다는 이제 이 일을 해서 투자금을 마련을 해서 부동산 투자를 해서 일을 직접 안 해도 되게끔 하려고 하고 있어요. 그게 저희 목표죠. 현재로서는. 그 영주권 받았다고 뭐 만사가 다 해결이 되고 뭐 그러진 않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자기 적성을 찾을 때 이제 어떤 특정 직업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자기 성향이랑 업을 보는 게 좀 맞는 것 같아요. 그 이제 내가 영업 쪽 일을 내 성격이 좀 잘 맞다라든지 아니면은 내가 연구직 쪽이 좀 잘 맞는 것 같다. 그럼 이제 대충이라도 감이 잡히잖아요. 이제 랩 그 실험실에서 연구하는 거를 이렇게 사람 만나고 이렇게 어울리고 딜을 하고 이런 것보다 더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반대인 경우가 있고 그렇게 해가지고 업을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. 그리고 잘 모르겠으면 이제 대중적인 것들 중에서 하나를 골라서 조금 더 깊숙이 해보면서 이제 알아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인 것 같아요. 그 이제 내가 봤을 때 관심이 있고 나랑 좀 잘 맞을 것 같고 그리고 전망도 좀 괜찮을 것 같다라는 직업이 있잖아요. 그러면 이제 그 중에서 이제 좀 더 자세히 깊숙이 이제 보는 거죠.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직업을 선택을 하든지 간에 물론 여기도 뭐 그렇게 녹록하지만은 않지만 돈벌이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내가 좋아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그거를 계속 끈기 있게 유지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. 어깨에 힘을 빼고 그리고 내가 정말 좋아하면서 즐기면서 이렇게 취미생활 겸 일 겸 이렇게 오래 해야 결과가 나올까 말까 한데 그게 쉽지가 않죠. 여건상 이제 돈도 벌어야 되고 뭐 먹고도 살아야 되고 뭐 그래가지고
어느 정도 선에서 적당히 타협을 하고 그러는 것 같아요. 어, 물론 타협을 하는 것도 필요해요. 현실적으로. 뭐 꿈만 갖고 꿈만 쫓아라 라고 얘기하는 것도 문제가 있는 게 현실적으로 가능한 방법으로 찾아야지 되는 거잖아요. 그, 내가 어떤 꿈이 있는데 그럼 그 꿈이 좋아요. 그러면 직장 다니면서 그쪽을 알아보고 준비를 하고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. 그것도 하나의 방법이고, 아니면은 파트타임을 하면서 이제 생계를 어느 정도 하면서 유지를 하면서 내가 그 나머지 시간들을 내가 원하는 일을 하겠다, 이런 것도 하나의 방법이죠. 아무튼 그렇게 직업과 적성을 찾을 수가 있는 것 같아요.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.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나 구독을 눌러주세요. 감사합니다.